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군대를 갔다 왔더니 2급 시험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급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할까요? 사실 2급 국가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십수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자격증은 취득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건의 화두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과잉 배출, 전문성 강화라는 타이틀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자격제도는 변화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건 2급 자격증이 1급 자격증과 같이 국가시험으로 전환된다라는 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 어느 곳에서도 공식화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100% 아니다 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 강화라는 꺼져가는 불씨에 재점화를 했던 사건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짜 실수 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교수와 학생 등 16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제도가 실제로 전문성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가시험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2급 시험제에 대한 발의안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3년 1월 추진 현황에서는 2급 시험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추진 현황에서만 잠시 빠진 것일 수도 있으니 발의 예정이었던 법안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조만간 예정대로 발의가 되거나 추진 중단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법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안 발의, 국회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에 올려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확정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은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리 법 제도가 변화되었음을 알리고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군대를 갔다 왔더니 2급 시험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급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둬서 이러한 분들에게 기존 방식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과 실습 시간이 늘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했던 사람은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2급 자격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유예기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일이 없다. 두 번째, 아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입법 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 불과 3년 전에 법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가시험제가 도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은 전문성의 결여라는 화두에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나 간호사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계열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적인 교육과 보건 실습을 이수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과목들은 정규대학과 동일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명시한 자격증 과목과 현장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현장 실습까지 마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실습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학습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현장 실습을 조작해서 보고를 했고 법 강화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사실이 밝혀졌으니 협회 입장에서도 신뢰도 회복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00만 명 이상인 시점에서 보다 세분화된 영역별 전문가를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력은 줄어들 것이고 노인 인구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될 겁니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었고 공무원 채용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퇴사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거론이 되어 왔고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의 상승폭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타 수당이 늘어나거나 휴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처우 개선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력 과잉 배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 수준을 고착화하고 자격 등급과 무관한 직무 배분으로 전문성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입니다. 병원, 학교, 정신건강센터, 군대, 소년원, 교도소 등등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의료사회복지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학교사회복지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분류하고 있고 군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는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군 사회복지사는 학력, 경력 요건 중 하나, 자격증 요건 중 하나, 총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이 중 자격증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첫걸음은 2급 자격증부터 시작입니다. 1급 자격증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도 이 2급 자격증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 조건이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을 휴학하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던 저는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더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육원에 전화를 해보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꽤 흐른 현재에 와서는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안 된다, 후회하는 이유, 이러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상에서 이 자격증이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했던 상세한 후기와 현장 실습, 그리고 1급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을 확인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출연하실 분을 찾습니다. 출연자 분께는 소정의 혜택과 상품을 증정합니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후 인터뷰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